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5환자 25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변동이 한 분 있습니다. 16번 환자분께서 오늘 12시 5분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25명인데 입원은 22명 되어 있고 퇴원이 3명 했습니다. 그리고 15번 환자님은 지금 기도 삭감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21번 환자님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계속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산 학진 15분이 퇴원했습니다. 여성분이고 그리고 울산 남구에 계셨고 2월 29일 날 입원을 하셔가지고 오늘 3월 11일 12시 5분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 학진 25분과 관련입니다. 어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 이현주 역학조사님께서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 경로를 보시면은 3월 3일 날 오후 9시 20분에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을 들으셨고 삼성 모바일숍 현대차 문화회관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영포동의 행복복지센터를 9시 30분에 갔고 9시 40분에 현대디지털 포트에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영포동 행복복지센터를 들으셨고 10시 20분에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지하 1층에 삼성 모바일숍 현대차 문화회관점을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 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시 30분에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2층으로 현대 미용실을 들렸고 11시 20분에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지하 1층 역시 삼성 모바일숍 현대차 문화회관점을 들렸습니다. 25번 확진자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교육시험으로 3월 4일부터 경상시 보건소 전수조 대상에 포함되어서 3월 8일 검체 채취 자료로 통보되어 검사가 되었고 3월 9일 울산 시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기록 확인 결과 3월 1일부터 정상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 정보 자료를 통해서 추가 변동 사항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족 3명 부모하고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하고 이동 동선이 같은 조사 대상 유증상자 9명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족 3명은 저희 고위험군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산 학진 23번가 관련입니다. 대구의 장례식장에 계셨던 부모님 두 분도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울산 요양병원 불명으로 퇴원한 자 울산시에 3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검사들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들 취약계층 관리입니다. 결식 우려 어르신들 식사 관리입니다. 이렇게 격리식당 후환으로 인해가지고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1912명 어르신들에게 즉석밥, 간편 요리식 등 식품, 구성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구 어르신 824명에 비해서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이내에서 육회, 밑바탕 배달 등 건강상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실시하고는 울산장애인복지협회 13곳에 13개소에 1777명에게 마스크를 공급했고 중증장애인 생활센터 6개소,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2개소, 기타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센터 등에도 저희들 손속지도를 배부해가지고 코로나19 예방에 관점있게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보건회사, 교육장, 중과대에서 시설, 전수조사 등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123 보고입니다. 국외 확진자는 105,687명입니다. 이 중에 8754명이 중국입니다. 국내 발생은 7,755명이고 사망자는 90명입니다. 치명률은 0.8%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대구 경북이 6,929명으로 89.3%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발생 행간은 격리 중 22명, 격리 해제가 오늘까지 3명입니다. 선별진료소는 13개소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생 추이입니다. 선별진료소 정감에 보면은 3월 9일하고 3월 10일, 이제 10일에 저희들 그 진료 건수하고 검체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천지 교인분들이 검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해외 출국하는 기업인들이 검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출국할 때 검체를 받고 음성 확인증을 제출해야 되는 제출해야 되는 단계로 아마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인권 전수조사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콜센터 보건회사 교육자 총괄해설은 시설 전수조사에 대해서 대상님께서 설명이 있습니다. 미담 수건 사례입니다. 물품 기부가 있고 재능 기부가 있습니다. 원금도 많이 답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전수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복지인구 정책과장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 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 전수조사 진행사 13일차 보고입니다. 어제 3월 10일 기준 조사 결과 교인 및 교육생 유증상은 27명, 미성년자는 유증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유증상자로 조사된 476명 중 보건소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은 363명으로 양성 7명, 음성 351명, 검사 중 9명입니다. 어제 날짜로 시에서 보건소로 통보된 유증상자 27명은 오늘 의사의 정밀 문제를 통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어제 중대본으로부터 우리시 고위험군 직종 종사자 명단을 통보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654명이고 우리시는 22명입니다. 그중 교인은 19명, 교육생은 3명입니다. 직종으로 한번 구분해보면 요양병원 및 노인 요양시설 17명, 간병인 5명입니다. 22명의 명단 어제 즉시 보건소로 통보했고 오늘 의사의 정밀 문진을 거쳐 검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외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종사하는 고위험군 명단은 중수본에서 13일까지 통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 1일 118명, 연인은 1650명을 투입하여 진행한 전수조사가 오늘 오후 4시 40분경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타 시도와 달리 조사 시작 전에 신천지 지부와의 사전 협의로 신천지 교인의 참관 없이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 그 다음에 조사 방식이 일어난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울산 신천지 지부와의 단일 소통 창구 개설 등을 위해 타 시도와 달리 구군으로 명단을 이첩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총괄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타 시도 대비 비교적 빠른 시간인 지난 3월 3일에 전체 교인에 대한 전화 확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울산 신천지 지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타 시도와 달리 미성년자 교인 338명의 명단을 추가 확보하여 저희들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로 고위험군의 능동 감시가 종료됩니다. 고위험군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꽤 큽니다. 그래서 능동 감시가 종료되지만 고위험군들도 자신의 건강과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전국과적으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개인 위생수칙 준수, 특히 대구나 경북 고위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자제했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콜센터 관련해가지고 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자력 안전 담당 박노원입니다. 서울 구로 콜센터 코로나 집단 발생에 따라 갖고 우리 시에서는 콜센터, 보험회사 교육장, 줌바, 댄서 등에 대한 시설 전수조사를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호, 소재지, 연락처, 운영 현황, 참여 인원 등입니다. 어제 콜센터 사업장 8개사의 조사한 결과 10인 이하 2개사,
10인에서 30인 상계사, 30인 이상 상계사가 조사되었습니다. 근무인은 총 322명이며 주로 우리 시 콜센터가 적은 이유는 주로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집단교육시설은 보험회사 23개사에 대해서 어제까지 조사한 것은 8개사로 대부분 다 이제 가정별 운영하는 곳은 1개소, 교육 취소, 사이버 교육 대체로 한 것이 4개사, 타 지역 교육이 3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줌바테스 강서시설은 52개소로 공공기관이 37개소, 민간 운영이 15개소, 대체로 전체 조사 대상이 전부 휴강 상태였습니다. 향후에 누락된 시설 추가파 그리고 방역 기관을 위한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저희 어제 25번 환자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역학 조사관님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시 역학조사관 이현주입니다. 지금 그 이동 경로는 3월 3일날 밝혀진 거 그대로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신층 역학조사로 알아보는 중인데 지금 서로 그 대학 내 교수님이랑 저희 그 보건소 내 담당자가 얘기한 게 달라서 조금 확인을 또 해야 되고요. 그다음 DUR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돼 있으신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GPS 그거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한 며칠 걸리는 예정이고요. 근데 25번 환자는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만 다니셨다고 합니다. 2월 5일, 9일, 12일, 16일. 그러니까 수요일, 일요일만 예배를 가셨고요. 그 이후에는 그냥 그 원룸에 혼자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자기 먹을 음식만 그냥 사서 드신 상태고요. 어디 다니신 건 없으시고요. 가족들은 다 그런 종교가 아니시고요. 그다음에 자차로 아버님이 들고 왔고 뭐 이렇게 언론에 무슨 룸메가 있다고 하는데 룸메 있었던 거 아니고 혼자 계셨던 거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증상 나타난 게 2월 초에 약간 뭐 가래라든지 뭐 몸살기 있어서 거기 대구 쪽에 간 거는 확인됐는데 그쪽은 저희가 3월 1일이 증상일이었기 때문에 2월 29일부터 저기 조사를 한 결과는 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희 여기서는 3월 1일날 그냥 가래만 좀 있었던 걸로 다른 때보다는 그 정도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11번 이민재입니다. 그 고위험군 능동조사가 종료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고위험군 능동 감시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복기가 지나서도 감염 사례가 25번처럼 전국적으로 호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울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나 이제 뭐 감시 범위를 늘려야겠다는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신중하게 접근하고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어제 저희가 6시 반부터 중수본과 각 시도 담당 과장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신천지 교인에 대한 특별 점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확진자가 25번까지 나왔지만 저희 모니터링을 통해서 나온 분은 7명이거든요. 7명이고 대구 영북 같은 경우에는 특별 위험지역이라 해서 모든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전체 검사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근 지역이라서 좀 걱정이 많아서 중수본을 통해서 우리 시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요. 그거는 인근 부산이랑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수본에서 이 결정 사항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14일간 능동 감시로서 충분하다, 해제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정했고 저희 시도 그렇게 따르려고 하고 있고요. 14일간의 기간이라는 거는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도 아니고 잠복 기간을 감안한 겁니다. 우리가 27일날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27일부터 14일간까지 해서 오늘까지 마무리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명단을 입수하기 전부터 능동 감시가 실시되어야 하는 사항이죠. 그 전에부터 당연히 실시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래도
맹단 입수부터 14일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긴 기간입니다. 그 전에 상황을 감안하면. 그래서 당분간 저희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나 관리를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그분들도 우리 시민의 한 분이 단지 신천지 교인일 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보고요. 혹시나 중앙의 중수본의 지침이 바뀐다든지 하면은 그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의부의 정종식입니다. 어제 화요일 날 고위험군 직종 종사자 명단을 입수하셨는데요. 이 명단은 앞에 기존에 넘겨받은 그 명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새로 받은 겁니까? 다행히 저희들 무사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확진자로 판정되었던 분들 전체가 다 울산시에 확보한 명단에 다 포함되어 있었고요. 일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에 없었던 사례가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확진자뿐만 아니라 어제 통보받은 22명에 대한 명단도 어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2번 확인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네, MBC 유영재 기자입니다. 대구 친할머니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24번 학생이 이제 자가격리를 스스로 잘했던 사례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래도 그분은 이제 할 수 없이 편의점을 또 가셨고, 또 개인이 그런 원룸 시설을 빌려서 이렇게 스스로 격리하는 건 쉽지 않은 일 같거든요. 또 25번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좀 노력하신 것 같아요. 스스로 잘 격리했지만 또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도 휴대폰 가게를 경영하면서 이렇게 좀 완벽한 자가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구, 경북은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울산은 그들 그 지역과의 그런 왕래를 차단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이처럼 이런 단염이 강하게 의심이 될 때 그럼 어떻게 스스로 연결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지금 교육청에서 그 교육 수련 등 그 3개 시설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 격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건 어떤지, 혹시 제가 확인해보니까 아직 이용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23번, 24번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자가격리를 통지를 해서 자가격리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체적인 자유에 대해서 상당한 침해가 발생이 되는데, 이분이 확진자가 아니고 단지 자기 스스로 이제 의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행정기관이나 어떤 그 검사기관에서 이분이 의심스러운 그 사람으로 관리가 전면 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죠, 쉽게 말하면. 그 상태에서 이제 발생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떤 시설에다가 수용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서 확진이 난다든지 그 확진자와 접촉이 일어난 접촉자라면 그거는 그때부터 철저히 우리가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해서 대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조선인 거에 기자님 잠깐 설명드렸는데, 지금 25번 같은 경우에 그 잠복기를 훨씬 지금 넘겨서 지금 발생이 됐다라는 이 전제는 뭐냐 하면, 이분이 2월 16일부터 이 전까지 이제 예배를 다니면서 거기서 감염이 됐다라는 전제로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그거를 전제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학적 연관성을 지금 밝혀내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그 최종 그냥 의심할 수 있는 범주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2차 감염이 됐든지 재감염이 됐든지 아니면 몇 개 처음부터 감염이 됐든지 어떤 형태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잠복기를 넘어서 지나서 이게 다시 발견했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다 그 마스크들 다 착용하고 그렇게 그 생활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KBS 남미경 기자입니다. 오늘 퇴원 환자가 한 명 더 추가되는데요. 앞으로도 호전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퇴원이 잇따를 것 같습니다. 이 퇴원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의료진이 그 확진자에 대한 그 병동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의료진이 다 담당하시니까 저희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 지침대로 따지면 격리 해제면 끝인데 만약 이제 이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잠복기 아니 뭐지 이렇게 나오는 기간이 한 일주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 싶으면 자율격리 외출 자제하시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만나는 걸 자제하라고 이제 위에서 의료진이 말할 뿐이지 지침은 이제 그분이 임상기준이랑 검사기준이 다 맞으시면 나가면 격리 해제 일반 신이랑 똑같습니다. UBC 조현우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기 콜센터에 부산의 고용노동부 가격 상담센터 보면 이게 빠졌느냐고. 두 번째는 오늘 오전에 그 울산대학교 대학병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다면서 시청에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25번 확진자가 29일에 대구 자택에서 배달 음식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배달원이 기침을 많이 해서 거기서 감염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방금 들어오기 전에 전화통화해서 알아봤더니 사실이라고는 그분한테는 말씀했는데 저희 보건소 직원이 이렇게 통화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랑 이런 경산이라든지 이런 유행 지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를 보는 거지 꼭 그때 그 배달원에 그런 거로 기침 때문에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브리핑에 그런 질의 콜센터 관련해서 전수조사하는데 콜센터 해당 소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경동도시가스 등 한 8개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